네, 안녕하세요. 고충광부 아이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4월 4일 날 첫 번째 실습 아카데미를 하기 전에 지갑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제가 이거는 한 10분 정도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니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싫으신 분들은 이거는 조금 시간이 분량이 좀 나올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실 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하냐면 저희가 실습 아카데미를 하다 보면 이 지갑 주소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할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동영상을 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는 입문자나 또 기초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익히시면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내용들이 조금은 좀 아주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차입니다. 강의의 목차는 이제 암호화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인키, 공개키, 지갑 주소 그리고 거래소 지갑과 자체 지갑을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왜 비대칭 암호화인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그 인터넷으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주고받았고 근데 그 안에서 암호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암호화가 하지 못하고 보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킹을 해서 그거를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쁜 곳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수시로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만의 또는 아니면 또 그 허가된 사람들만의 정보 교환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런 그 공개키 개인키로 그 일정한 분들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비대칭 암호화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 중개를 해준 기관 없이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 거래 서명의 위변조가 방지가 됩니다. 또 공개키 공유만으로 안전한 그 수신 주소를 제공할 수 있고요. 뭐 향후에는 뭐 주소이지만 지금은 공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역산에 불가능한 단방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주요 자산에서는 타원 곡선 그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우리가 많이 이제 ECDSA라고 부르는 그런 기반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키는 256비트 그러니까 32바이트의 무작위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고 16진수의 숫자입니다. 16진수가 뭐죠? 0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A, B, C, D, E, F까지 표현될 수 있는 그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4자리라고 하시면 되고요. 2의 256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의 256승이 굉장히 큰 수입니다. 그래서 이 2의 256수는 여기도 적었는데요. 우주의 원자수보다 훨씬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냥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 보안 원칙이 있습니다. 이 개인키를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즉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자기 자산은 자기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또 잊어먹어도 이거를 복구할 수 없다.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노출도 안 되고 백업도 꼭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하지만 이 개인키가 있으면 모든 자산을 아주 편안하게 소유할 수 있다. 반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런 64자리의 16진수 형태의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변화하시면 좀 더 짧고 좀 알아보기 쉬운 숫자로 변경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64자리 16진수라고 기본적으로 베이직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생성 과정인 그 타운곡선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키가 공개키로 바뀌게 되고요. 이 개인키가 공개키로 바뀐 이 숫자의 뭐 압축, 비압축 이건 좀 너무 어려운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적어놨는데요. 신원증명이라고 해서 거래 서명을 할 때 서명 건증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할 때, 그리고 지갑 주소를 생성하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공개키를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하지 초반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생각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보안성을 높인 해싱을 더한 지갑 주소를 사용하는 것들로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충분히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갑 주소를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갑 주소는 개인키, 공개키, 해시값, 지갑 주소가 나오는 순서로 만들어지는데 이 개인키에서 타운곡선 알고리즘을 통해 공개키, 공개키에서 해시값을 더 처리를 해서 최종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의 예시처럼 1로 시작하고 또 이더리움은 OX로 시작하고 뭐 비트코인의 주소는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3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BC1Q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BC1P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향후에 또 자세하게 더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세 가지 개념의 관계 요약입니다. 예, 개인키가 공개키로 가고 공개키가 지갑 주소로 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는 일방향 파생 관계입니다. 다시 거꾸로 될 수는 없고 개인키가 공개키로, 공개키에서 지갑 주소로만 생성 가능합니다. 예, 역방향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갑 주소로 개인키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챕터의 후반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지갑 대 자체 지갑. 예,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 지갑,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뭐 여러 월렛이 있죠. 예, 그런 자체 지갑의 구조입니다. 자체 지갑은 자기가 완전히 그 총재를 하는 그러한 지갑을 이야기하고요. 요즘은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HD 지갑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시드로 무한히 많은 지갑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개인키와 지갑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HD 지갑, 그러니까 계층 결정적 지갑이라고 한글로 풀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개 또는 예전에는 24개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예, 그 시드 문구를 통해서 그 니모닉 구문이라고 하는 1048개의 그 단어 중에 무작위로 나온 그 시드 문구를 통해서 마스터키가 생성이 되고요. 이 마스터키에서 트리 구조로 자식 마스터키들이 그러니까 자식 그 개인키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드 문구만 잘 알고 있으시면 이 HD 계층 결정적 지갑을 나중에라도 복구하실 수 있고 또 다시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거래마다 난 새 주소를 이용해서 좀 더 보안에 강화하겠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도 그렇지만 이 HD 지갑의 시드 문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지갑을 까셨을 때 이 니모닉 구문의 12개를 가지고 백업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HD 지갑 시스템, 계층 결정적 지갑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소 지갑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는 거래소가 개인키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갑 주소만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금 주소는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거래소 내의 주소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낸 입금 주소가 미스프로에 넣었을 때 그게 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내부 장부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요번에 그 빗썸 사태에서도 보셨지만 그 안에서 다 장부가 내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일부 암호화폐에서는 메모나 태그 같은 것들을 꼭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암호화폐를 보내고 받고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생긴 것들이 있다. 예, 특히 리플, 오랜만에 리플을 저도 보내봤는데 메모를 꼭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소 지갑과 자체 지갑을 좀 비교해 보면 예, 굉장히 개인적으로 거래소보다는 개인 지갑을 저도 선호하는데 거래소는 거래소가 모는 것들을 많이 통제합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거래소가 많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디파이 쪽은 전혀 뭐 자체 디파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거래소 지갑으로 디파이 사이트에 연결할 수는 없다. 뭐 하지만 초보자들이나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뭐 선호되는 그러한 거래소 지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반해서 굉장히 처음엔 좀 힘들고 이야기 뭐 백업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자기가 완전히 통제하는 그러한 자체 지갑에 대해서도 뭐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YDKR을 쏠 때 이런 자체 지갑을 통해서 단체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 그런 D앱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D앱이나 이 디파이 같은 거를 쓰려면 무조건 자체 지갑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좀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싶은 분들은 자체 지갑 또는 뭐 종이 지갑을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는 이제 좀 조금은 별도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생성이 되고요. 누구한테 언제 어떤 시간에 보낸다는 거고요. 그걸 개인키로 서명을 하고 네트워크에 전파를 하고 그거가 맞다라는 거를 검증하고 완료가 되면 예, 블록에서 기록이 되죠. 그래서 그런 순서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각자 암호화폐의 그 속도에 맞춰서 블록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분에 한 블록,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은 좀 더 많은 블록이 뭐 1분 또는 몇 초 안에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보안 실전 가이드입니다. 보안 실전 가이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집에 꼭 예, 그림처럼 오른쪽에 그림처럼 금고가 있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드 문구를 종이에 꼭 적어서 저는 꼭 두 부를 마련을 하는데 두 부로 마련을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예, 그게 힘드시다면 하나라도 꼭 종이 수첩에 꼭 적으셔서 그것을 어디에 일정한 곳에 아주 꼭 아시는 곳에 잘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금지사항이라고 적어놓은 스크린샷이라든지 클라우드 내 저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메일 전송은 절대 금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또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스틸로 된 그런 니모닉 구문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좀 비싸게 거래되는 거가 좀 흠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따로 자체적으로 제품을 좀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하드웨어 지갑은 이제 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본인이 선호하는 것으로 뭐 지문을 찍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눌러서 USB 같이 생긴 간단한 게 있고요. 또 카드형으로 된 지갑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도 솔직히 그 개인 키는 없지만 좀 비밀번호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2단계 인증하는 그런 2단계 인증 시스템을 꼭 사용하셔서 혹시라도 핸드폰을 잊어먹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좀 피해가 없으시려면 예, 이렇게 2단계 인증까지를 꼭 액티베이션 해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다 보니까 벌써 한 14분이 지나갔습니다. 10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좀 긴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키 뭐라고 그랬죠? 256비트의 난수다.
예, 근데 이 개인키는 절대 공유하면 안 되고 분실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예, 공개키는 개인키의 타원곡선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역산할 수 없다. 공개키가 있다고 개인키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뭐 마찬가지로 이 개인키를 이용해서 지갑 주소를 해싱 후에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역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지갑 주소는 공개할 수 있다. 예, 굉장히 멋진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후반부에 말씀드린 거래소 지갑과 자체 지갑이 따로 나누어진다. 거래소는 초보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자체 지갑을 사용하시고, 그럴 이유는 디파이나 디앱이나 여러 가지 감호화폐를 장기로 보관하시는데 이런 자체 지갑이 꼭 필요하다. 맨 마지막에 굉장히 기억하셔야 될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라는 그 해외의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예, 그래서 개인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많이 알려진 문구니까 그런데요. 제가 조금 바꿔보면 not your private key and not your coin 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한 15분 정도 조금 넘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네, YDKR 고총 광고 YD였습니다. 감사합니다.